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5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오늘 오후 경기는 총 7가지 경기가 있는데 전부 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멘트 잘 들어보시고 자기 분석이랑 한번 맞춰보시면서 분석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박영진님 있습니다. 추천 그래서 감사합니다.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으신 형님들께서는 가입하시면 커뮤니티 김수진님 추천 확인하셔서 또 감사합니다. 확인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흐름도 되게 좋죠. 그래서 탑4 경기들이 웬만하면 뭐 거의 다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총 7가지 경기 멘트 바로 쭈마니님 추천 시작해 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두산이랑 이제 한화 경기 먼저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한화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순위 경쟁에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반대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어제 LG가 지다 보니까 2.5게임 차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말 3연전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따라잡을 수가 있는 그런 게임 차이까지 줄어들었어요. 결국에 오늘 승리가 더욱 절실한 팀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동기부여 자체가 좀 다르긴 해요, 양 팀이. 자, 근데 이제 오늘 두산이 이 에이스 잭 로그가 등판을 하거든요. 이번 시즌 28번의 경기에서 167이닝 동안 1.07의 WHP와 호키님 2.96의 추천 ERA, 감사합니다. 147kg짜리 페스볼에다가 투심, 커터,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굉장히 다양한 레파토리를 던져줄 수가 있는 자원이고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높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완벽한 커맨드까지 되다 보니까 최근 경기력이 진짜 좋아요. 최근 5게임 잘라놓고 봤을 때 28이닝 던져주면서 5자책 1.61의 ERA가 찍히는 구간, 흐름이 너무 좋거든요. 이거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웨이 게임에서는 팀 오페이스가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팀 오페이스가 0.685, 리그 전체 이제 9위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팀이고, 이거 경기장 자체도 잠실 구장이라는 또 이제 좀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이다 보니까 이 로그에 대한 기대감, 뭐 최근의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최소한 6이닝 이상 이 실점 이하는 가져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한화의 선발은 라이언 와이스가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킹볼, 뭐 빠른 구속, 강한 구위, 압도적인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까지 강점이 되게 많죠. 두산도 이번 시즌 가장 타이밍이 아쉬운 구종이 뭐죠? 밸류가 높은 브레이킹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와이스가 두산을 만났을 때는 되게 잘 던졌습니다. 총 3번의 경기 나와서 2승 21.2이닝 동안 12피안타 4볼넷 6자책 2.49의 ERA, 출루 자체를 억제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이게 오늘부터 두산이 뭐 양의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김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정수빈이라든지 뭐 선발 라인업에 바로 들어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한데 복귀 가능성이 있어요. 뭐 복귀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선발 라인업 들어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대타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거 로그라든지 와이스가 최대한 길게 안정감 있게 가져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산 프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하나가 경기 가져가더라도 뭐 2점 차 이상으로 가져갈 것 같진 않거든요. 뭐 똥줄 승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접점에 대한 가능성,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SSG랑 KT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SSG, KT. 자, 이 매치업도 굉장히 좀 중요한 매치업인데 일단 지금 3위를 확정하고 싶은 SSG와 5위 확정이라든지 내친 김에 3위까지 노려보고 싶은 KT의 맞대결이다 라고 타이틀을 달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패트릭 머피가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 150kg짜리 이제 152kg 정도짜리 페이스볼을 던져줘야 되는데 최근에 구속이 한 149, 148, 140 후반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구속 자체가 많이 내려왔고 구위 자체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타자들의 타이밍을 좀 잘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9월달 총 4번의 등판 가져가면서 선발 1번, 불펜 3번 나왔고요. 7.2이닝 동안 6자책 7.04의 ERA로 흐름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지금 SSG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이 2할 9푼 1리까지 올라가 있는 데다가 뭐 홈런도 5방. 득점에 대한 지원 너무 잘 되고 있어요. 5.8득점씩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종이 없는 게 괜찮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SG의 타선 사이클 자체가 고점에 있다 보니까 최종 없이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부진하고 있는 패트릭 머피를 상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머피에 대한 기대값은 조금 낮게 설정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SSG의 선발은 문승원이 등판을 하는데 문승원도 이번 시즌 이제 페이스볼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초반에 괜찮았어요. 한 5월달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힘과 힘이 붙었을 때 문승원이 조금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변화구들을 조금 많이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력 자체가 좀 떨어져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랜더스피드라는 타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장에서 가져가는 경기라는 점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KT도 최근에 뭐 안현민이라든지 뭐 강백호라든지 스티븐슨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팀 선발들의 네임 밸류와는 좀 별개로 화력전이 기반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KT 불펜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최근 5경기 16.1 동안 6.61의 ERA 많이 부진하고 있다 보니까 머피가 뭐 퀄스 정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9.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득점 가능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롯데랑 LG 볼게요. 자, 이거는 사실 롯데가 약간의 정배를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선호도를 보시면은 LG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을 것 같거든요.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왜냐면은 간보아가 최근에 워낙에 안 좋았어요. 일단 간보아가 9월달 3번의 등판에서 12.2이닝 동안 23피안타, 9볼넷 14자책, 9.95의 ERA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흐름이 너무 안 좋았죠. 9.95. 이런 상황에서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타격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7.8득점을 가져가고 있고요. 뭐 팀 타율이 동일 기간 3할 3푼 3리까지 올라가 있는 데다가 뭐 이제 홈런도 6방. 타선에서의 흐름 자체가 되게 좋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알렉 감보아 상대로라고 한다면은 저점의 감보아 상대로라고 한다면은 손주영에게 충분히 많은 득점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긴 하거든요. 결국에 손주영에 대한 기대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손주영 같은 경우에는 최근 폼이 좋지는 않아요. 냉정하게. 정타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직전 삼성전이었죠. 불펜 등판하면서 1.2이닝 동안 이 자책으로 좀 털리고 왔고요. 이거 손주영 이후에 어제 LC 불펜 보셨죠, 형님들? 6번 연속 밀어내기 실점 하시는 거 보셨나요? 이거 저 어제 경기 보다 껐거든요, 그냥. 좀 말도 안 되게 좀 이게 뭐 말이 되나 프로게임에서 약간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었는데, 어쨌든 지금 LG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불펜 소모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ERA가 7.83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도 변수가 뭐냐면은 최근 2주만 봤을 때 좌투수 상대 팀 OPS가 1.448. 좀 말도 안 되게 좌투수 상대로 잘 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빠따 흐름은 괜찮습니다, 롯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팀 선발들에 대한 네임 밸류와는 조금 별개로 게임 초반부터 화력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양팀 지금 최근에 불펜 과부하라든지 실점률을 감안해 봤을 때, 양팀이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실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사실 승패는 좀 어렵습니다.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게임 초반부터 게임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도 많은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말씀 정도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이 최근에 뭐 필딩도 나이스하게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LG 뭐 흐름까지 생각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냥 다득점 가능성 볼게요. 참고로 뭐 이거는 약간 뭐 분석과는 별개인데, LG 오늘 지고 하나 오늘 이기면은 아마 이제 주말 3연전 1위 싸움 볼만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 이기고 LG 지면 좋겠거든요. 뭐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자,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자, 삼성 키움 경기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지금 제가 타이틀을 어떻게 달아줬냐면은 최근 이제 흐름이 좀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다 라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이 홈팀 삼성은 최근 5게임에서 이제 4승을 챙겨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뭐 KT라든지 기아 만나서 연패 달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 키움의 선발은 메르세데스가 등판합니다. 어, 144km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어까지 뭐 페스볼이라든지 커브에 대한 밸류가 되게 높고요. 존에서 살짝씩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강점이 명확한 자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삼성이란 팀 자체가 커브에 대한 대응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타이밍을 뺏는 공들을 상대로 밀어치면서 연속 안타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삼성이 워낙에 또 자완투수 만났을 때 강했었고, 라팍에서 가져가는 이런 경기장 특성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삼성의 빠따가 메르세데스 상대로 충분히 많은 득점을 최원태에게 지원해 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르세데스에 대한 기대값은 높게 설정을 가져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삼성의 선발은 최원태가 등판을 하는데, 최원태도 솔직히 최근에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뭐 145km짜리 포심, 투심,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스토프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키움 같은 경우에도 좀 배트 중심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최근의 타격 사이클 자체도
고점을 찍고 명확하게 내려가고 있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최원태가 잘 던져줄 가능성은 열어두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원태가 제가 봤을 때는 한 6이닝 이상 3실점 이하 경기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삼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 승이라든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경기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은 국내 경기 다 살펴봤습니다, 형님들. 일본 야구 넘어갈게요. 자, 1야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쿠텐이랑 소뱅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 소뱅. 자, 어제 양팀의 1차전은 예상대로 모이넬로 잘 던졌죠. 모이넬로가 이제 7이닝 1실점 가져가면서 소뱅이 경기 가져왔고요. 타선도 이제 15출루 포함해서 8득점 가져와주면서 진짜 무난하게 경기 가져왔거든요, 소뱅이.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오제키로 이어지는 투수 운영인데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총 23번의 경기에서 139.2이닝 동안 0점대의 WHP와 1점 중반의 ERA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잘 던진 시즌이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변수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 페이스볼에 대한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9월달 3번의 등판에서 조금 부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3번의 등판에서 10이닝 던져주면서 피안타가 17개, 피홈런 2개, 4자책, 3.6의 ERA. 출루 대비했을 때 ERA 관리가 잘 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주자를 출루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라쿠텐도 지금 컨택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뭐 컨택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구 능력이 나쁘지는 않다 보니까 연속 안타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제키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가져가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라쿠텐의 선발은 타니나카가 등판을 하는데 사실 이 친구가 8월달에 너무 안 좋았거든요. 8월달 3번 등판해서 3패, 16이닝 동안 12자책, 6.75의 ERA. 그래서 8월 21일 이후에 이때가 마지막 등판이었어요. 1군. 그리고 지금 오늘 등판이다 보니까 며칠이죠? 거의 뭐 35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등판에 가져가는 상황인데 과연 이 타니나카가 보더라인 피칭을 제대로 던져줄 수 있겠느냐, 커맨드에 대해서 안정감 있게 제고를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필 복귀 전 상대가 소뱅이라는 빠따가 좋은 팀을 만났기 때문에 이 경기 자체가 가져가는 변수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7가지 경기들 중에 가장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경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 세이브랑 니오넴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니오넴. 자, 이거는 이제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다 라는 좀 타이틀을 달아주고 싶은데 인정하시나요? 이마이랑 이제 기타야마가 등판하거든요. 일단 이마이 같은 경우에는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투피치 위주로 가져가면서 체인지업이라든지 스플릿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속도 빠르고요, 구위도 강하고 무브먼트도 다 좋거든요. 그리고 브레이킹볼도 진짜 좋습니다.
디오넴도 사실 150이 넘어가는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밸류 높은 페이스볼을 만났을 때 약간 타이밍이 잘 안 맞는 모습들. 실제로 이번 시즌 이마이가 니오넴을 만났을 때 총 5번의 등판에서 34.2이닝 동안 4자책 1.04의 ERA,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마이가 한 6, 7회 정도 막아준 다음에 최근에 압도적인 불펜까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세이브가 가져가는 실점이 많을 것 같진 않거든요. 뭐 한 많아야 한 2실점? 진짜 많아야 한 3실점 이내? 반면에 이에 맞서는 니오넴의 선발은 기타야마 코키가 등판을 하는데, 얘도 이제 한 149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스플릿, 커브, 뭐 체인저까지, 일단 페이스볼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낮은 존을 되게 잘 공략을 가져가면서 뭐 삼진이라든지 아니면 장타에 대한 억제라든지 출루 자체에 대한 억제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 세이브 만났을 때도 12번 만나서 14이닝 동안 1자책 0.64의 ERA로 되게 강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결국 양팀 선발들이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막아주면서 최근에 양팀 불펜 흐름까지 감안을 해줬을 때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세이브의 프랭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자체가 약간 뭐 접전 뭐 그렇게 큰 점수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오릭스랑 치바롯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매치업도 사실 오릭스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오릭스가 소뱅 4연전을 가져가면서 4연전을 수입을 달성하고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뱅까지 수입한 오릭스가 지바롯데를 홈으로 끌어들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승리 가져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릭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죠? 일단은 실점에 대한 억제가 되게 좋았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1.4실점씩을 가져가면서 선발과 불펜에 대한 밸런스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선발로 나오는 소타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합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완벽투까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19번의 등판에서 106.1 동안 1.23의 WHP와 3.5의 ERA. 일단 이 친구가 브레이킹볼이 되게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는 페이스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싱커에 대한 빈도가 꽤나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지바롯데는 이번 시즌 자완 상대로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밋밋하게 들어오는 이런 싱커에 대해서는 공략이 가능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선 구종에 대해서 밸류가 조금 떨어지는 소타니에 대해서는 기대값을 너무 높게 잡지는 않을게요. 한 뭐 6이닝 정도? 한 3실점 정도? 퀄스 정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지바롯데에 선발된 오스틴 보스인데 보스도 사실 이번 시즌 좋지는 않아요. 21경기 나와서 119이닝 동안 피안타 124개, 피홈런 8개, 26개의 볼넷, 1.26의 WHP와 4.16의 ERA. 근데 이게 변수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오릭스가 타선이 최근에 너무 안 좋아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이 1할 6푼 7리까지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 있고요.
득점에 대한 지원도 명확하게 잘 안 돼주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연 오스틴 보스를 만나서 연속 안타 쳐내면서 득점까지 많이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 저는 종합해 보면은 지바롯데가 뭐 최소한 접전 아니면은 뭐 빠따 힘은 좀 더 나은 구간에 있다 보니까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노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매치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지바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거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총 7가지 경기 멘트를 준비해왔고, 멘트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저의 분석 내용이 뭐 마음에 드셨다든지, 아니면 뭐 좀 도움이 됐다든지 하시는 형님들 계시면은 유튜브 형님들 나가시기 전에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멤버십도 열려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가입들도 많이들 해주시면 또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또 참여,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볼게요.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